이번 사연은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하면 되려 성질을 내던 신우들이 벌벌 떨며 돈을 갚겠다고 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흔히들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죠. 친구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내왔던 사이예요. 대학 동기로 10년 이상을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동기 모임에서 만나 연애부터 결혼까지 꼬리냈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전혀 남자로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쾌활하고 밝은 성격에 늘상 동기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눈이 갔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서로 큰 접점이 없었고 취업이다 뭐다 해서 미처 친해지지 못했던 사이였어요. 그러다 나이 들어 서로 눈이 맞은 거죠.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게 됐고요. 저는 가족들과 아주 친하고 지금도 만나면 형제 부모 할 것 없이 포옹에 뽀뽀까지 해요. 그만큼 가족 간 사이가 좋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랑 연애할 때도 딱히 가족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족끼리 외식한다, 명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간단하게 말해주는 정도? 나중에 물어보니 누나 둘에 여동생 하나 있다네요. 보통 여자들이 싫어해서 얘기를 꺼내는 게 좀 꺼려졌다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당시에는 충격이 컸어요. 일반적인 형제는 아니잖아요. 시누이 한둘만 있어도 힘든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연애할 때도 가족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도 않고 명절에 집에 가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런가 보다 했어요. 대학 때부터 자취 시작해서 결혼 전까지 쭉 혼자 살았으니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가 보다 했죠. 남편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처럼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희 집도 누군가 보면 좀 유난스러운 수준이거든요. 매일 통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족 모임 가진다고 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 셋 있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대면대면한 가족이란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연애 1년 좀 넘어갔을 때 양가 집안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물 흐르듯 식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누이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큰 시누, 둘째 시누는 좀 센 느낌이더라고요. 성격도 괄괄하고 실제로 행동도 거침없었습니다. 막내 시누는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그냥 천진난만한 것 같았고요. 결혼 얘기 나오니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됐어요.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한다던가 저희 결혼식 도움 주신다고 해서 만난 거기도 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서로 조심하는 사이라 제가 크게 불만을 가질 일도 없었죠. 그래서 솔직히 안심했던 것도 있었어요. 시누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불편하고 싫은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 만나면 참 좋은 거구나. 오히려 마음을 주게 되었고요. 하지만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신혼여행 다녀온 기점부터 시어머니 시누이들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재직 중인 회사가 있어요. 연봉은 그냥 해당 직급 수준 평균 정도인데 회사 복지가 정말 좋아요. 어느 정도는 시댁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은 막내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았는데 막내 시누가 대뜸 언니, 저번에 오빠랑 다녀온 곳 어디라고 했죠? 나도 가고 싶어서요. 하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휴가 때 회사에서 제공해준 리조트더라고요. 저도 말해주면서 대학생인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곳에 가려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신우에게 저희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거라 숙박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꽤 비싼 편일 텐데 했더니 가족이면 저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대답하네요. 그래서 재직 중인 직원이 가서 신분 확인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 어머님이랑 땡땡씨랑 같이 가요. 하고 잘 타이르려 했죠. 제 말 듣고 툴툴거리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건성건성 대답하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전화 끊고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려서 잘 모르나 보다 했어요. 시댁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 다음에 다 같이 가자 했던 걸 오해했나 싶기도 했고요. 1시간쯤 지났나? 첫째 시누이에게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팀 회의 중이라서 잠시 후 전화드리겠습니다. 응답 메시지 보내놓고 한참 업무 보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에 문자가 와다다 찍히더라고요. 옳게 지금 당장 전화해. 라는 문자가 있기에 무슨 일 있나 싶어 불이 나게 전화드렸죠. 수화음 한 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 받은 첫째 신우가 옳게 아까 우리 막내한테 비아냥거렸다면서?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대답하려는데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막내 신우에게 회사 안 다녀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가야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설명해 줬을 뿐인데요. 큰 신우도 오해한 것 같아 설명하려는데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남편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대응하고서야 일이 일단락됐어요. 이것 외에도 짜잘하게 제가 시댁의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는데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더 이상 시어머니 시누이들과도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남편도 그걸 존중해 줬고요. 결혼한 지 1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열댓 번은 더 있었다면 믿어지실까요? 저희 부부에게 사사건건 무언가 트집 잡고 못 뜯어갈 것 없나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남편과도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제 잘못이 아니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니 피곤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국은 저와 결혼 1년 만에 각방까지 쓰던 남편이 결단을 내렸어요. 시댁과 모든 연락은 남편 통해서 하기로요. 시댁에는 통보하듯이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도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남편과 사이는 예전처럼 좋아졌고 자주 놀러 다니고 신혼생활 만끽하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막내 신우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는데요. 그간 일이 있으니 솔직히 받을까 말까 했어요. 그래도 두세 번 연달아서 전화 들어오는데 무시할 수는 없어서 받긴 했죠. 무슨 일이냐 묻기도 전에 막내 신우이가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왜 우냐, 무슨 일이냐 하고 막 달래는데 꺽꺽 우느라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걱정되는 마음에 급하게 반차 쓰고 신우이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래주면서 왜 그런지 말이라도 해달라 했더니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새언니 마지막 학기 등록을 못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족들이 돈 모아 등록금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 등록을 못하나 싶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건 아닌지 뭔가 말 못할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는데요. 막내 시누이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친구들을 따라서 홀이란 곳을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러고 친구들이 부추겨서 게임에 베팅까지 하게 됐는데 계속 졌다네요. 술 취해서 직원들에게 팁도 주고 하다 보니 하룻밤에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모두 다 날렸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직 나이도 24밖에 되지 않은 애가 뭘 한다고 그런 곳에 갔나 싶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한번 가보지 않은 곳인데요. 그래서 막 다그쳤습니다.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 그거 도박 아니냐 따다다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더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한숨 푹푹 쉬고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막내 신우가 대뜸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새언니가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가족들 알면 진짜 큰일 나요 하면서요. 저도 보통 일이 아니라 시댁과 남편이랑 상의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꺼이꺼이 울면서 가족들 알면 죽을 거예요. 언니도 그냥 가세요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따로 모은 돈에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반성하고 책임지라는 의미로 학기 중에라도 아르바이트해서 갚는 조건으로요. 바로 송금하고 등록금 내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집에 왔어요. 솔직히 남편에게까지 숨겨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말하긴 했어요. 남편도 한숨 쉬면서 듣다가 당장 머리라도 밀러 가야겠다 하는 거 겨우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일 생겨도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하게 될까 싶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어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좀 깨닫는 게 있겠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막내 시누와 저 남편 셋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됐어요. 그런데 돈을 빌리고 다달이 얼마씩 갚기로 해놓고 연락이 한 통 없더라고요. 저도 언제까지 모른 척하나 지켜보다가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문자 한 통 남겨뒀어요. 아가씨, 아르바이트는 구했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라고 왔더라고요. 등록금 내고 학기가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일을 안 했다는 건가 싶어 기가 차더라고요. 물론 시험이 다 끝난 후에도 연락은 없었어요. 문자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화하면 그때마다 왜 이렇게 보채세요? 언니가 무슨 빚쟁이에요? 저 언니 때문에 취업 준비에 집중이 안 돼요.
하면서 한숨까지 섞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결국은 남편과 상의해 시어머니 큰 신우, 둘째 신우에게도 말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 명절에요. 다 같이 모여서 음식 다 먹고 후식 먹을 때쯤 남편이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슬슬 자기 얘기하려는 것 같으니 막내 신우가 소리 지르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입막음하려는 거죠. 처음에는 모두들 놀랐는데 남편이 그냥 앉으라 하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듣고 있었던 시어머니도 충격받아서 드러눕고 큰 신우, 둘째 신우는 막내 신우한테 문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방문 걷어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막내 신우가 방에서 나왔고 사실대로 실토하더라고요. 다들 어찌할 순 없으니 당장은 취업에만 전념하고 첫 월급 받는 순간부터 저에게 4달 동안 50만 원씩 갚기로 공증했어요. 그러곤 약간 숙연한 분위기로 명절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첫째 신우, 둘째 신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다음날 큰 데 까거나 어머니 용돈 드려야 해서 부르셨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두 분이서 저에게 올케도 좀 그렇다. 애가 손 벌릴 곳이 없어 제일 편한 올케한테 연락했나 본데 어떻게 그걸 뽀르르 가서 남편에게 말해? 그래, 나도 그건 좀 그러네. 막내랑 비밀로 하기로 했다면서 하면서 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도 폭발해서 그 길로 자고 있던 시어머님 남편까지 다 깨워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서러움 다 토해내는 것처럼요. 콕 누굴 집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진짜 너무하시네요. 말만 가족이고 저는 가족처럼 대해주지도 않으시잖아요. 신우가 돈 빌려간 거 지금 당장 누구든 돈 모아서 갚으세요.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기가 차서 노려보는데 갑자기 남편이 누나들도 솔직히 막내 나무랄 게 아니지 않나? 둘 다 나한테 빌려간 돈 있잖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놀라 있는데 2달 내로 갚아. 더는 못 기다려줘. 그동안 누나들이 했던 행동들이 괘씸해서 더 빨리 받아야 되겠어. 2월 넘기면 소장 갈 거야. 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 총각 시절 때 빌려준 돈이래요. 누나들 결혼할 때 돈이 없어 각각 2천만 원씩 빌려줬다는데 그걸 여태 안 갚은 거죠. 그 자리에 어영부영 끼어 앉아있던 시매부들까지 알게 되어서 한바탕 난리가 났네요. 신우들은 저에게 개지랄을 떨고 있는데 남편은 돈 안 갚으면 진짜로 소송할 거야. 알아서들 해. 하고 시댁 연락은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올케 제발 기간 좀 미뤄줘. 당장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연락 좀 받아봐. 하면서 큰 신우, 둘째 신우 돌아가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저도 다 무시 중이에요. 정말 다음 달 되면 남편이 소송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거 생각하면 쌤통이란 생각이 듭니다. 신우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돈에 미친 것들일까요? 돈 빌리고 안 갚으면서 되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해서라도 신우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